안녕하세요. 김광선 찐콕TV 김광선 변호사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구속 제도가 이제 뭐 아니면 도예요. 구속 아니면 불구속. 그 제3의 선택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건부 구속 영장이라는 제도를 이제 도입하자는 게 대법원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법조계에서 많이 뭐 화제가 되고 입법화하자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조건부 구속영장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윤 대통령이 구치소가 아니고 이제 관저에 머무르면서 재판을 받든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심판 법정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이제 그게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뭔가 제도에 있어서 미비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영장 전담 판사는요, 재판 마치 영장, 그러니까 불구속 불구속 여부가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것처럼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법 시스템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과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서부지법 그 당시에 난입 사건 때 국회반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진 형사 사건 자체는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 제일 관심이 높습니다. 나중에 재판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구속이 되느냐 구속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만 대부분의 대중은 관심이 있다.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랄지 구속영장에서도 대부분이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유력 정치인들이랄지 기업가들이 구속돼서 구치소에 들어가면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해당 수사는 성공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겨진다는 거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구속은 곧 처벌이다, 이러한 어떤 독특한 관행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본안 재판이 유죄 무죄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대법원도 오랜 기간 동안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을 검토를 해 왔어요. 조건부 구속영장은 약간 이제 보석 같이 일정한 조건을 정해서 구속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연금 시킨다고 할 때는 집같이 어떤 일정 장소에 이제 그런 것처럼 하는 제도예요. 구치소에는 가두지 않지만 특정한 지역에서만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우리가 뭐 발부냐 기각이냐 두 가지만 있잖아요. 우리 현행법은. 근데 제3의 방법은 뭐 집에 한정해서만 머무르게 한다랄지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르게 해서 거주지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제 넓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결국 구속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처럼 뭐 아니면 도 이런 제도가 이제 개선돼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 윤 대통령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뭐 최근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사건도 마찬가지죠. 아주 중요한 사건에는 그게 뭐 기록이 몇십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영장 판사가 하루 이틀 또는 3, 4일 만에 다 보고 영장 발부를 판단한다. 이건 전혀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피의자 신문조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원에 가서 부인을 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증거 능력이 없는 재판, 수사 기록을 보고 영장 판사가 구속 불구속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안 섰을 때는 조건부 영장 같은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구금을 통해서 신체의 자유를 이제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죄추정 원칙이랄지 불구수사 원칙에 사실은 맞다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것은 이제 불구수사를 이제 뭐 이렇게 구치소에 안 가니까 불구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이 되고 또 경우에 따른 보복 가능성,
뭐 거기 집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거주지에 나올 수 없으니까 피해자의 어떤 보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사회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속을 해야만이 외관상 마치 수사가 성공했다고 보이고 마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제 무죄다 이런 것처럼 보는 뭐 보도가 있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됐어요. 근데 영장 판사가 기각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무죄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떠들고 다니고 또 선전선동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자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있으면 이게 순기능도 있고 굉장히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런 발부 기준이 너무나 이제 영장 판사의 자의적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의 재량이 너무나 큰데 판사의 재량권을 너무나 확대시키는 거냐, 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이런 단점이 또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뭐 아까 제가 보복범죄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이랄지 주거지를 나와서 보복범죄를 한다든지 도망간다든지 그런 경우, 또 조건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석금을 낼 수 있도록 할 텐데 이런 것들은 또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뭐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단점을 뭔가 보강을 해서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을 세운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하다, 도입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개정이 2007년도에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속영장 제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 지금 18년 동안이나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21대 국회 때도요,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을 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아무런 논의도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시대적 상황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